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4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좌천된 권력수사 검사들의 검찰 잘 지켜라 전화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좌천된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당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이 현직 검사들을 접촉하면서 본격적인 현 정부의 검찰 관련 정책, 수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을 시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 등에 따르면 윤석열은 26, 27일 몇몇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열심히 근무하라며 위로와 당부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현직에 있을 때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본인과 가까이 지낸 간부들이 좌천되자 이들에게 검찰을 잘 지켜야 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석열이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해 서울 서초구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대관할 때 대관 주체와 목적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 대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날 윤석열의 대관 신청서에 이벤트 업체인 아이오 라이브 마케팅 이름과 함께 세미나 및 기자회견으로 사용 목적이 적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2009년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이며 사용 목적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 윤봉길 기념관 대관 규정을 어기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예약 과정에서는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행사 보안을 위해 세미나 및 기자 간담회로 적었으나 이후 본계약 이전에 윤석열 정치선언 행사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대관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윤석열의 부인은 대관 과정에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통상적인 대관을 두고 꼼수로 표현한 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 조폭 두목이 조직원들에게 전화 한 통으로 오더를 내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윤석열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아일보는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내보낼 수 있는 겁니까? 아직도 본인이 검찰청장인 줄 아시나 봅니다.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검사들 색출해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제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건희 참여 유상증자 주가 조작 의혹 A씨가 주도라는 제목의 노컷뉴스의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A씨가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과정에서도 수백억 원의 자금 조달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도 당시 도이치파이낸셜 유상증자에 참여해 40만 주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의 장모 최씨와 IP를 공유했던 A씨가 2년 뒤에는 다시 김건희의 금융거래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는 윤석열 처가와 A씨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8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A씨가 지난 2013년 도이치파이낸셜 설립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 조달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도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보면 김건희는 2013년 말 기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이 주식 40만 주를 약 2억 원, 즉 액면가에 인수한 사실이 지난해 한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오너와 특수관계가 아닌 인물이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회사 설립 초기 제3자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넘기는 것은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라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 이런 식의 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장모 최씨는 IP를 공유한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파이낸셜 자금 재정 업무를 수년간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에서 등기이사를 지냈고 이후 도이치파이낸셜 최고 재무 책임자도 맡았습니다. A씨가 장모 최씨와 IP를 공유해 주식 계좌에 접속한 것은 김건희가 도이치파이낸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2년 전인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의 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를 매개로 이루어진 윤석열 처가의 수상한 금융거래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김건희는 의회 상장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1주당 3,225원에 장외 매수했습니다. 상장 주식을 시장가보다 저렴한 값에 시장 밖에서 대량으로 사들이는 건 역시 일반인들에게는 흔치 않는 일입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 특혜 논란으로 번졌던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처럼 오랜 기간 이어온 김건희와 최씨 그리고 A씨의 금융거래들을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세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공모 여부의 판단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주가 조작 범죄는 당사자들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간접 사실을 모아서 입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황 증거들이 충분하고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매매 거래가 확실하다면 의혹 당사자들이 시세 조정을 부인하고 검찰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모 최 씨의 법률 대리인 송경식 변호사는 최 씨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또 A씨와의 포괄일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한 전날 CBS 노컷뉴스 보도에 대해서는 2012년 A씨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를 누구든 알지 못해 순차적 공모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관여 의혹에 대해 가족에 관한 일이고 예전의 수사를 통해 이미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가 의혹 사건을 전후로 벌어진 이들의 긴밀한 금융거래가 향후 범행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래서 가족 좀 잘 지켜달라고 전화 때린 겁니까? 윤석열 측은 이런 의혹 보도가 검언유착이라고 합니다. 애완견 토리가 비웃을 일입니다. 캠프 인원들이 조중동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런 건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경제사범 장모에 경제사범 영부인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 수사는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에게 했던 만큼 윤석열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언론은 일방적인 받아쓰기가 아닌 검증 관련 부분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보도를 해야 합니다. 작금의 행태에 언론들은 꾸렁질하시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보은이 곧 국방 외친 윤석열 머리엔 천안함 모자 썼다 라는 제목의 더 팩트 기사 내용입니다. 보은이 곧 국방이라고 외친 윤석열이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천안함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며 메시지 정치를 하는 모습이 더 팩트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6일 현충일 당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 회장 전준영 씨를 만나 천안함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분단 국가임을 상기시키는 뼈아픈 상징이다. 안보가 위태로운 나라는 존속할 수 없고 경제와 민주주의 모두 튼튼하고 강력한 안보가 담보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 자리에서 천안함 모자를 건네받고 지난 19일 서초동 한 공원과 23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제로 착용한 장면이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윤석열은 천안함 피격 피해자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끝까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신념을 보인 뒤 실제로 일반인과 부담없이 접촉할 수 있는 외부 일정에 천안함 모자를 쓰며 보은이 곧 국방이란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은이 곧 국방,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니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쇼정치 안 하겠다고 했으면서 천안함은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이런 되지도 않는 퍼포먼스는 왜 하는 겁니까? 차라리 어묵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도하차 택한 최재형 첫 정치직행 감사원장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에 직행하는 첫 감사원장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28일 임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며 정치 입문을 직접 선언하진 않았으나
현실 정치, 나아가 대권에 뛰어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4년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한 감사원장은 최재형 원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권 내 인사 수요가 있으면 임기 전에 물러나곤 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임기 1년 7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이 꼽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건 전 원장의 사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장이 중간에 물러나더라도 정치에 직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세 차례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 전 원장, 2014년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김황식 전 원장은 국무총리를 거쳐 정치에 투신했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감안한 처신이자 암묵적 공감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는 감사원장 임기를 4년,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를 염두에 둔 최재형 원장의 사의 표명은 감사원의 중립성,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더욱이 최재형 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최재형 감사가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냐는 의문으로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를 둘러싼 논란, 감사위원 재청과 관련한 청와대와의 갈등 논란 등이 불거졌을 때 예외 없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현역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의 징검다리가 아니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담을 안고 최재형 원장이 사퇴를 결심한 데는 야권의 끊임없는 구애가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야권 주자로 최재형 원장이 꾸준히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유력 주자인 윤석열의 엑스파일 문제가 불거지자 당내에서는 최재형 대안론이 급부상했습니다. 따라서 야권은 최재형 원장의 중도하차를 적극 엄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저희가 푸시하지도 풀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거리를 두면서도 충분히 저희와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재형 원장의 사의 표명에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아버지 말씀을 새겨듣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야권에서 아무리 빨아대도 최재형은 그냥 책임감 없는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